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디치 보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치 보물을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편대를 저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메디치 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좀비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비는 항상 풀로 보내실 수 있을 만큼 보내주셔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메디치 편제에서 대부분의 유닛을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근거리, 중거리 모든 유닛은 10 정도만 넣고 나머지 유닛으로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10 정도만 넣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원거리 유닛인 울티마 EMP 캐논을 풀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이유는 좀비는 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전투를 하고 나도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사위 던지기를 해서 나오는 버프를 원거리 공격이나 아니면 좀비에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이러한 편제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버프를 이런 식으로 공격과 HP를 항상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1000골드가 들지만 이런 식으로 항상 사용을 하고, 가장 먼저 보스를 찾아서 죽이는 게 점수를 획득하는데 조금은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버프를 먼저 획득을 하면 그 다음에 얻어지는 점수들이 좀 더 높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를 눌렀을 때 항상 병사수 5%를 클릭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좀비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달지 않습니다. 항상 병사수 5%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다음 2층입니다. 최대한 보스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보스를 빨리 찾아서 클릭을 하셔서 없애버리고, 자, 청소부와 약탈자가 나오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동일한 등급의 버프라고 한다면 저는 약탈자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사수 5%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서 레어 보급 상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최소한 10층 이상 올라가셔서 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낮은 티어에서는 조금 골드만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지 않고 다음 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치 보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정말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지금은 골드로 그 운을 좀 상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골드만 많이 쓴다면 얼마든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개 나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바이오 좀비 HP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 좀비가 강해져야, 죽지 않는 좀비가 강해져야 어, 저의 근거리 유닛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층 넘어가겠습니다. 보스를 빨리 잡으셔야 버프를 먼저 획득할 수 있고, 자, 일치단결 HP, 자, 당연히 저 같은 경우 일치단결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무기고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먼저 클리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5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항상 병사 수를 늘려주는 병사 수 5% 선택을 해주시고, 보스를 빨리 찾아서 잡아주시고, 청소부 선택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골드를 써서 새로 고침을 해서 조금 더 좋은 버프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부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런 레이더를 클릭을 하시면 안 열어진 모든 바둑판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더를 초반에 빨리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일이라는 특가 상점입니다. 이 특가 상점에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물 개조액이나 어, 타이탄 육성을 할 수 있는 고기류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바둑판을 뒤집을 때도 최대한 많이 열 수 있는 방향으로 뒤집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좀비 HP 선택했습니다. 자, 7층 내려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좀비 통솔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8층 내려가겠습니다. 약탈자 선택하겠습니다. 레이더로 나머지 바둑판을 다 열어보고, 이 메디치 보물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도 주고 변이고기, 여러 가지 좀비 재료, 여러 가지 아이템을 모두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벤트, 재밌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를 해보세요. 좀비가 어느 정도 버프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너무 스킵을 하지 않고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탈자 선택하겠습니다. 자, 10층 내려왔습니다. 자, 10층부터는 상자에서 우라늄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비병이 일종의 근거리 유닛이기 때문에 병사 방어력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병사 통솔자를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계속 치료 없이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제 병사 수는 죽지 않고 계속 거의 맥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가 상점에서 저는 제가 필요한 거를 60% 이상 할인해 줄 때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층에서 어느 정도 좀비가 버티는지 대략적인 현황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원하는 게 없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바이오 좀비 방어 하겠습니다. 물론 새로 고침을 계속해서 더 좋은 거를 얻을 수 있겠지만 골드가 아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만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11층부터는 이렇게 우라늄을 600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라늄은 굉장히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하는 게 상당히 이득입니다. 자, 12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12층에 보스는 지금 좀비가 거의 70% 정도에서 7만 명 정도가 남고 이거를 클리어 했습니다. 자, 당연히 레전드가 좋겠죠. 자, 병사 통솔자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클리어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선택했던 청소부나 약탈자를 선택을 하면 이 점수를 얻기에는 상당히 좋지만 기본적으로 군대 공격력과 방어력 혹은 병사 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클리어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와 약탈자 혹은 공격과 방어와 관련된 버프를 적절히 선택해서 군대를 강화하고 점수를 얻어가는 게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라늄 350개 상자에서 나왔습니다. 13층은 어떨까요? 자, 13층도 무난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자,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자, 좀비 통솔자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 열어놓을 수 있는 최대한 바둑판을 열어놓고 보스를 빨리 찾아서 클리어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보스를 4배속으로 플레이하는 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좀비가 어느 정도 살아남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버프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자, 마음에 드는 게 없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자, 일치 단결 선택하겠습니다. 우라늄 400개 나왔습니다. 할인율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좀비 병사를 늘려주는 버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메디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비 게임입니다. 그래서 좀비를 많이 강화하고 좀비 군대를 많이 늘려야 최종 보스를 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라늄 또 450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얻기 힘든 우라늄이 10층 이상부터는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벤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6층입니다. 최대한 바둑판을 많이 뒤집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낌이 좀 이상하다. 내 본대가 많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구급 키트를 사용해서 보스를 클리어 해주세요. 구급 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전투에서 부상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구급 키트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충분했지만 뭐 어쩔 수 없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엔 좀비 통솔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우라늄이 또 나왔습니다. 17층입니다. 자, 구급 키트 또 사용하고 가보겠습니다. 왜 구급 키트를 썼냐면 제 병력이 91%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급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뭐 구급 키트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충분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사용
자, 송장무리. 제가 좋아하는 송장무리 선택했습니다. 우라늄 550개 또 나왔습니다. 오늘 우라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영상을 찍고 있는 걸 아는지 어쩐지 우라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미사일 유도폭탄을 쓰면 제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병원이나 아니면 그 군사기지 이런 곳은 레이더 이런 곳은 상당히 센 곳이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을 이용해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층입니다. 18층 일반 스테이지의 마지막 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사일로 이 녀석을 클리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열쇠 하나 열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웨폰 선택하겠습니다. 병사수 5% 선택하겠습니다. 공격력 50% 선택하겠습니다. 이 18층 보스는 상당히 센 편입니다. 그래도 송장무리로 좀비병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몸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치 단결 선택하겠습니다. 자, 우라늄 600개. 자,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은 마지막에 가기 전에 2개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 스테이지는 클리어를 완료했습니다. 일반 스테이지는 총 18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마지막에 보스 스테이지 19층입니다. 보스 스테이지에 돌입을 하시면 남겨놓은 미사일로 병원하고 군사기지를 오염된 무기고를 2개를 나란히 클리어해 줍니다. 그리고 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2개만 남겨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면 마지막 19층에서 나오는 모든 보물 상자에는 전부 다 레전드급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레전드급 버프를 무조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지막 층에서 오픈을 하셔서 군대를 강화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급 상자를 사용하고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보스 몹은 크게 19, 20, 21, 22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19 같은 경우엔 쉽게 클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 들어가기 전에 구급 키트 사용하고 20레벨.
20레벨도 쉽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박스에서 좀비 재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1레벨. 상당히 클리어하기 어려운 녀석인데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쉽사리 클리어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2레벨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레벨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리는 점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많이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때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키트. 구키트는 다 사용을 했고 이제 토핑업 정도 공격력 증가를 사용해서 과연 21레벨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키트를 사용해도 공격력 증가를 사용해도 자, 돌파는 쉽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저의 최종 점수는 62,271점이 된 것 같고요. 보상 기록을 보면 생화 10개, 생물 개조액 29개, 변이고기 12개, 바이오 재료, 우라늄 3,450개. 나쁘지 않게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메디치 언더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플레이 하시는데 저의 플레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